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 기술 드디어 오랜만에 장중 이제 11%까지도 양봉을 시원하게 터뜨려줬죠. 자, 지루한 조정 장세 속에서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강력한 양봉이 오늘 하나 떠준 겁니다. 자, 이로써 이제 시장의 우려를 좀 뒤엎고 하방에서 이제 상방으로 좀 전환을 알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좀 키운 하루였다고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기술 뭐라 말씀드렸냐면, 자, 차트상에서,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열리는 구간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이 핵심 맥점 분봉, 돌파에 대한 구간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우린 망설이지 말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장중에 이제 주가가 급하게 밀리다 보니까 주주님들 덜컥 겁도 나고 걱정이 참 많으셨을 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바로 이 쌍바닥에 대한 조건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상방에 대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세력들이 바닥을 한 번 더 다시 확인을 하는, 그러니까 정석적인 쌍바닥 작업을 할 거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드렸던 거죠. 자, 주포들이 그 바닥 라인을 또 정확히 유지를 하더니 결국 오늘 이 8%가 넘는 이 급등을 다시 만들어준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 기다리던 진짜 이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우리 눈앞에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하죠. 자, 게다가 오늘 흐름에서 더 긍정적인 건 매번 이제 장중에 보면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매번 이 윗꼬리를 상당히 좀 강하게 발생시켰죠. 근데 오늘은 이제 윗꼬리가 거의 없는, 그러니까 장 마감하는 구간까지도 양봉의 이 몸통을 좀 꽉 찬 상태로 잘 유지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력한 이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히 갖게 만드는 아주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에 만들어낸 이 기분 좋은 반등세가 꺾이지 않고 내일까지 유지가 되려면 내일 오전 장중에는 어떤 이 구체적인 수급과 그러니까 지지에 대한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계속해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좀 강력하게 강조를 해드렸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제가 보는 이 맥점 밴드, 특히 이 파란 밴드 과매도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겁을 내지 말고 물량을 좀 매집을 해가는 게 좋다라고 표현해드렸죠. 왜죠? 지금 이 우리 기술은 전체적인 하락 파동이 지금 A, B, C의 형태,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자, A, B, C파, 그러니까 이 C파라는 건 하락의 가장 이 막바지 국면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투매나 좀 과한 매도를 동반하면서 나온 파동이기 때문에 그때 이 종목이 낙폭과대에 진입을 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이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 하락 뒤에 이렇게 기술적 반등 파동이 나왔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 파란 밴드를 현재 지지로 2차 하락 뒤에 이 반등 파동을 지금 노리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즉 주가라는 거는 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필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이 수급 논리에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짚어드렸었던 거는 이 반등의 신호탄, 그러니까 터지는 시점이 절대로 이 외바닥으로 뾰족하게 나오고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이렇게 좀 지루하게 좀 횡보를 하면서 매물을 소화하거나 어떤 하방 경직의 흐름을 보여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환에 대한 흐름을 만들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횡보하는 구간 속에서 일시적으로 저점을 깬다던가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흐름들은 나올 수 있지만 그 구간 역시 우리가 이 공포를 이겨내고 그러니까 매수로 활용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특히 이틀 전 영상에서 제가 뭐라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제는 망설이지 말고 맥점 분봉에 대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1차를 매수를 해보자고 했죠. 일단 경비병을 좀 세워다 보자. 자, 왜죠?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 차트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었기 때문에 자, 돌파하는 이 구간에서 이제 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초병을 좀 세워두자. 자, 그럼 1차 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 다음 비중을 어디서 실어야 되나? 그 이제 매수 타점이 과연 어디일까? 바로 다시 한번 이 맥점 분봉에 대해서 저항대를 확실하게 돌파를 해줄 때인 겁니다. 즉 이 구간과 이 구간은 현재 계속 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겠죠. 그게 완성이 돼야지 비로소 제가 말씀드린 이 쌍바닥이나 어떤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전환에 대한 흐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관점으로 볼 때 오늘 종가 상당히 마음에 들죠. 한 번도 이 위에 올라탄 적이 없는데 정말로 이 두 번째 구간에서는 올라탔습니다. 종가가. 가격을 확실히 띄워놓고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이 16,000원 구간이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쌍바닥 16,000원 쌍바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흔한 쌍바닥 패턴에서 넥라인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가 돌파된 자리예요. 여기가. 그게 이 16,000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바닥을 다졌죠. 여러분들. 이게 돌파가 되면 지금까지 하락에 대한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제가 왜 이번 기술적 반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이 수급에 있다고 있죠. 수급. 자, 우리 기술은 보시면은 이 최근 하락 구간에서 매수를 한 주체는 바로 이 외인입니다. 외인. 물량도 많이도 매수했어요, 여러분들. 자, 아니 외인이 이렇게 사는데 왜 이렇게 밀리기만 하냐라고 반대로 이제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수급에 대한 메커니즘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외국인들이 우리 개인들과는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우리는 당장 매수를 해서 물리는 거를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죠? 근데 외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직접 판을 짰기 때문에 이미 이 다음 그림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죠. 자, 결국 자본력이 더 큰 자가 차트도 그리는 거고, 그리고 이 방향성을 만드는 게 바로 이 주식시장 바닥의 생리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지금 개인과 외인은 자금을 집행하는 이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먼저 개인들 같은 경우는 자금의 한계성이죠. 한계성. 아무리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뭐 3에서 정말 많게는 5분할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락이 지금같이 뭐 1개월이 넘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발생하면, 그럼 이 떨어지는 초반 구간에 대부분의 춤의 자금을 다 써버린다는 거죠. 정작 지금 지수가 이렇게 바닥권에 와 있을 때는 살 돈이 없어서 그냥 이 물려버리거나 기도 매매를 하면서 홀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반면 외인은 제가 뭐라 그랬죠? 막대한 자금이 있고 그 자금의 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세팅을 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밀려도 사고 내일 밀려도 사고 계속 밀려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규모로 살 자금들이 무한히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찐바닥에 도달을 했을 때는 외인들은 완벽하게 낮아진 평장가를 쥐게 되는 거고, 개인들이 이제 고점에 물린 채로 그냥 구경만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외인들이 이 구간에서 그렇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외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밑으로 밀리더라도 왜 눈 하나 깜짝 안 하냐? 버틸 수 있는 바로 이 시간의 유통기한이 개인과 다르다는 겁니다. 개인들은 늘 조급합니다. 당장 몇 달 뒤에 써는 자금들이 있죠. 뭐 신용, 미수, 뭐 레버리지 같은 자금들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들은 밀리는 그 시차를 버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밀려버리면 원웨이로. 특히 뭐 미수 자금 같은 경우는 며칠이 지나면 증권사에서 바로 반대 매매로 강제로 끌어내려 버리죠. 자, 하지만 외인들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느긋하다는 거죠. 느긋. 그러니까 얘네들은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에 절대 쫓기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가가 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얘네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목표 수량을 채우기 위한 당연한 이 과정일 뿐이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 개인들과 외인들의 이 차이가 결합이 돼서 하라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이 하락장의 끝자락이죠. 마지막 이 투매 구간이 된다는 겁니다. 개인들은 아주 지루한 이 하락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한 걸 버티지 못하고 물량을 던지기 바쁘지만 외인들은 그 물량을 밑에서 몽땅 다 받아 먹는다라는 거죠. 그 개인이 버틸 수 있는 그 시간의 한계가 정점에 달았을 때가 이제 그날 외인들의 매집이 완성이 되는 거고, 이제 그 직후 주가는 지금처럼 좀 쉽게 전환세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기관까지도 매수를 합류를 하고 있죠. 이 반등 구간에선 결국 외인과 기관이 물량을 집중적으로 가지게 되고, 개인들은 또 언제 매수를 합니까? 또 반등이 강하게 나온 구간에서 결국은 자기가 손절을 했던 그 가격에 다시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바닥에 매집을 한 외인과 기관은 그때 다시 한번 또 개인들에게 물량을 던져주는 이러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개인들은 떨어진 주가에서 털려나가는 거고, 이게 바로 이 외인들이 노리는 이 현재의 하락 구간의 매집이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공포에 사서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과 같은 자리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기술은 지금 이 파란 밴드 과매도 국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흐름은 앞의 흐름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외인들은 이 기간 조정이 발생이 되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가격대에서 매집을 지속적으로 하더니 시간에 진 개인들은 이 앞에 폭발적인 시대가 나올 때 이 상승에 대한 흐름을 먹지 못하였지만 외인들은 이 상승의 흐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때는 이제 횡보에 대한 조정으로 발생을 한 거고 현재는 이제 가격 조정으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 형태는 다르기는 합니다. 지금은 이제 파동으로 이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의 위치에서는 이 다음 상승이 있느냐, 뭐 제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최소한 이 하락 구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하락을 온전히 다 온몸으로 맞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같이 이제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재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봅니다. 자, 주포들이 지금 현재 전환 랠리를 앞두고 마지막 털기를 진행하는 만큼 정말 이 현재 구간 중요한 신호가 될 겁니다. 이 전환에 대한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자, 제가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께도 똑같이 그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코치는 지금 이 밴드 구간에서 매집을 이야기하고 지금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을까? 이런 방향성만 참고를 해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래서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